음, 안녕하세요. 35기 멤버스쿨 2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단백질과 물을 말씀해 드릴 김민영 웰니스 코치입니다. 어, 이 화면에서 누가 더 건강해 보이나요? 누가 에너지가 더 많을까요? 눈치채셨나요? 근육이 더 많고 체지방이 적은 이분이 더 에너지도 높고 건강해 보이시죠? 그런데 근육이 적고 체지방이 많은 이러한 몸이 바로 저였습니다. 마른 비만에 해당하죠. 저는 전직 동물병원 30여 년을 수의사로 근무하면서 나름 건강 관리를 잘 하였고 또 8년여 동안 영양, 운동, 중독에 대해서 보건교육사로서 유치원부터 초중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예방을 할 수 있는 영양 지식, 운동 중독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식단과 운동, 이런 관리를 굉장히 잘 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30대, 40대를 들어서면서 팔다리는 가늘고 늘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고 또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원인 모를 대퇴부 통증으로 병원에 가면은 아무런 질병명이 나오지 않지만 나는 굉장히 밤송이를 깔고 앉았을 때 찔리는 것처럼 아픈 통증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로 인해서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 뒤에 15분도 한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을 때에 제가 허벌라이프를 만났어요. 그때는 이렇게 통통하게 부어 있고 피곤하고 힘든 몸이었었는데요. 음, 그때 제가, 내가 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한국인의 식습관 특징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탄수화물 섭취는 증가하고, 단백질 지방은 감소하고, 여성이 탄수화물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데, 단백질 섭취량은 탄수화물의 4배도 안 된다는 거. 탄수화물이 훨씬 더 많이 섭취한다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우리 나이대를 살펴보니까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탄수화물은 증가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밥을 먹을 때 고구마나 감자를 삶아서 그거를 그냥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옥수수나 떡을 그냥 한 끼 식사로 먹었어요. 단백질이나 지방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는다고 해도 식사를 한다고 해도 국수 삶아서 그렇게 한 그릇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훨씬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단백질 섭취량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인의 기초 대사량이 20대에 비해서 70대가 되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걸 보는데 이렇게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다는 것은 근육량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그 근육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면 비만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량이 20대에는 최고조에 이르면서 왕성한 활력을 나타내죠. 그런데 50대와 60대 정도가 되면 10년에 15% 정도 감소하는 자연 감소 증세를 보이고 70대 이후에는 30% 이상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게 우리가 4, 50대가 넘어가면서 허벅지가 얇아지고 그리고 엉덩이가 처지는 그런 현상, 그리고 70대가 넘어가면 걸어 다니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은 근육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시키는 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식스팩도 도전을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량을 업시키기 위해서는 근육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보아야 되는데요. 근육이라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그 세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포를 모르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는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하나가 복제를 함으로 인해서 점점 음,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체에 있는 몸에 있는 세포가 켜켜이 쌓여서 기관이 되고 그 기관이 우리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세포가 그러면 건강한 세포는 건강한 몸을 어, 그렇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세포는 건강하지 않은 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복제의 개념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세포 하나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양인데 우리 몸의 세포는 이렇게 해서 60에서 10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는 매일매일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적으로 죽어가는 세포도 있습니다.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수명은 3일에서 1년, 길면 2년, 그리고 가장 긴 거는 8년까지도 가죠. 그래서 우리의 세포의 수명을 생각하고 매일매일의 영양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야 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단백질과 물에 대해서 더 특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할 때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내고 그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곳들이 있고 그리고 세포와 장기가 있는데 그곳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균형 잡힌 영양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균형 잡힌 영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비정상 세포가 이렇게 되는데 비정상 세포를 예를 들면 혹시 그 우리 계란 사보셨죠? 계란 살 때 우리가 난각이 쭈글쭈글하고 아주 얇은 계란이 있는 것과 탄탄하고 동글동글하고 윤기가 나는 계란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동글동글하고 탄탄한 난각이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쪼글쪼글하고 난각이 얇은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으려고 해도 이게 터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누르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계란은 닭이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알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찌그리 세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영양을 넣어주면 이렇게 탄탄한 계란처럼 우리 세포도 탄탄하고 어떤 공격으로부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함이 있고요. 그리고 생기가 넘치는 이런 정상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단단한 세포를 만들 것인지, 이처럼 찌글찌글한 세포를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생활 속에 영양을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때 우리 세포의 기본 단위,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영양에 있어서 세포를 구성하는 것은 단백질이 없으면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가장 큰 것은 근육인데요. 근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근육에 포함되는 피부, 그리고 뼈. 단백질이 우리 뼈가 단백질이라고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뼈와 그 다음에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 모든 것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단백질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있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 가장 중요한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호르몬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체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체라는 것은 뭐냐면 병균이 들어왔을 때 가서 잡아먹는 면역 세포죠. 그래서 항체는 우리가 항체 하면은 면역 세포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구성이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효소인데요.
이 효소는 우리가 지금 아침에 밥을 먹었을 때, 점심에 이렇게 밥을 먹었을 때의 소화 효소 있잖아요. 그 소화 효소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때요? 소화 효소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에는 이처럼 아까 단백질이 하는 역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 호르몬 건강에 이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갱년기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리고 성장 부진,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성장 부진이 생기겠죠. 나이가 들면은 어,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 회복 지연은 상처가 났으면 거기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세포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빨리 낫지 않게 되고 손발톱도 자라지 않게 되고 에너지는 당연히 부족하겠죠? 어, 그리고 면역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화효소나 유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배고픔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 살이 많이 찐다는 것이죠.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근감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근육량이 변하죠. 20대까지는 최고조에 이르지만 50에서 60대에는 8% 근손실량이 감소가 아니라 근손실입니다. 근손실량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때 갱년기와 맞물려서 제가 단백질 섭취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 나름대로 건강식단을 많이 운영을 해서 제대로 잘 챙겨서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 필요로 하는 단백질량은 부족했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갱년기 증상이 맞물려서 저에게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70대 이상이 됐었을 때는 15% 이상의 근감소가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근감소가 나타남으로써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니까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것을 알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식단에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한 끼 식사에 30% 정도의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주요 단백질로는 대두, 우유, 계란, 두부, 살코기 등이 있습니다. 에, 이 지금 말한 종류의 건강한 단백질은 특징이 뭐냐면 포화지방이 적다는 것이고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파이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단백질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러면 단백질이 그냥 바로 우리 세포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화 과정을 거치는데 단백질은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을 때 단백질의 구성 성분으로서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입으로 꼭꼭꼭 씹어서 위에서 소화를 시키는데 그때 소화를 시킬 때 소화액이 나와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잘게 잘게 부수어서 내 인체로 들어갔을 때 다시 그 단백질들을 조합을 해서 단백질이 우리 몸의 인체에 무엇을 만드느냐면 뇌나 피부, 장기, 그 다음에 근육 이렇게 각각의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의 조합으로 기관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식품을 먹으면 내가 단백질을 먹었으니까 그냥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와 이렇게가 아니라 아미노산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아미노산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 각각의 장기에 맞는 그 구성물로 바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먹어야 될까요? 한국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킬로그램 곱하기 단백질의 그램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50kg다. 그러면 하루에 50g의 단백질이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른 비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무 뚱뚱해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로 하는 양은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할 때는 1.5배에서
2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만성 피로가 있거나 과도한 업무를 할 때에는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피곤하면 가서 누워서 자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피곤한 가장 큰 이유가 단백질 부족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식품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식품들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는 대두, 계란, 흰자, 그 다음에 우유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 단백질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두, 계란, 흰자, 우유가 맨 앞에 이렇게 딱 있는 가장 큰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고기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콩 종류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필수 아미노산에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어, 우리 몸에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에서 하나도 안 빠지고 모두 다, 이 9종이 전부 다 들어있으면 굉장히 좋은 식품이겠죠. 그것이 바로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가 1인 식품.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완전 단백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필수 아미노산 11종이 있는데요. 이러한 비필수 아미노산도 우리 몸에서 일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나 특정 질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영양소들이 내 몸에서 필수 아미노산으로서의 요구량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필수 아미노산이지만 이것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혈관 특정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 비필수 아미노산이지만 저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습관을 보게 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보아도, 어, 한 끼 식사를 뭘로 할 거야? 그러면, 통닭 시켜서 먹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요구르트에 그냥 견과 섞어서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식품들은 대체적으로 단백질을 먹고 흡수하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아요. 아까 우리가 내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이 얼마인지 계산하셨죠? 만약에 내가 50g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거 몇 배입니까? 2배 반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칼로리가 몇 칼로리가 되나요? 그 다음에 지방은 몇 g이 되나요?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은 단백질 섭취하기는 좋겠지만, 그러나 단백질을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먹었을 때 고칼로리, 고지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로운 부분보다 해로운 부분이 더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기를 권장을 하는데요. 이처럼 콩이나 계란, 두부, 우유, 이런 생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선 등에도 단백질 함량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계란 한 개에는 3.5g의 단백질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 어, 콩에는, 대두에는 우리가 밥 공기 한 그릇 정도를 먹으면 10g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한 모를 먹었을 때 10g이, 그 다음에 우유는 1.2리터를 먹었을 때 10g을 흡수할 수 있고, 생선은 한 마리를 먹었을 때 10g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5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면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어, 고칼로리, 예, 고지방은 아니지만 먹는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에 대해서 물론 계란이나 우유도 되게 좋고 모두 다 좋지만 어떤 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두 단백질이 있는데요. 대두 단백질이 맨 앞에 있는 거 보셨죠? 완전 단백질 식품에서 대두 같이 좋은 게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스코어가 다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도 외의 단백질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없고 그다음에 매우 적은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이 대두에는 식물 영양소인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식물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식물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생리작용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모두 다 담아서 제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밥 공기 5공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잔에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도 내가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단백질을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 3g 먹고 점심에 한 5g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내가 50g이 필요할 때 52g을 먹어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오늘 하루 나는 단백질을 50g 먹었으니까 48g 먹어요. 어, 50g 먹었으니까 나는 충분해. 그럴까요? 어, 우리 몸의 단백질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저장 기능이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하고 이따 저장했다가 조금 먹었을 때 내가 사용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한 끼 식사에서도 흡수되는 양이 있어요. 한 끼 식사에서는 25g에서 30g 사이. 그러니까 보통 25g을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 25g에서 30g인데 저는 25g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25g 이하로 드셨을 때 가장 흡수율이 100%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능에서. 그런데 내가 그 이상으로 많이 먹었을 때는 위에서 25g에서 30g까지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배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저녁에 48g 먹었어도 42g 먹었어도 어, 이 기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30g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배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으냐? 내가 50g의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면 15g, 15g, 그 다음에 20g. 아니면 18g, 18g, 18g. 이렇게 먹는 것이 내 몸에 가장 이롭게 흡수가 되는 상태이고요. 세포를 만들 때도 아침에도 세포를 만들고 점심에도 만들고 계속해서 세포를 만듭니다. 단백질은 그때그때 세포를 만들 때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단백질은 균형지게 매 끼니마다 넣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두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두 단백질에 아미노산 스코어 1이면서 매우 우수한 영양 품질을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으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음식으로 먹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허블라이프 누트리션 제품에 음, 포뮬라1 건강한 식사에 이 대두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잔의 영양에는 우유 2잔에 해당하는 칼슘, 사과 3개에 해당하는 비타민 C, 계란 10개에 해당하는 철분, 두부 한 모에 해당하는 식물성 단백질, 현미밥 2공기에 해당하는 비타민 B1, 시금치 2접시에 해당하는 엽산,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90칼로리에 해당을 하고, GI 지수가 24 이하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어, 칼로리 걱정이나 그리고 당 걱정을 하지 않고 모든 영양소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양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음, 왜 쉐이크가 이렇게 좋으냐면
흡수력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식사에서는, 정상인들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에, 40에서 50%가 흡수가 되는데, 그 이유는 소화를 시켰을 때 이 음식물들의 입자 크기가 세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쉐이크에 들어있는 세포 영양은 세포보다 영양소들을 아주 작은 크기로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환자들도 80% 이상 다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세포 영양의 제품에 끌려서 제가 쉐이크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식사 포뮬라 1, 2, 3는 건강한 식사이고요. 멀티비타민 무이질 컴플렉스는 야채 반찬, 우리가 야채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기 반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 포뮬라 1에는 단백질 9g과, 그러니까 두부 한 모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이 17가지가 들어있고, 식이섬유 3g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험생 영양 간식으로 저는 제일 먼저 우리 딸들에게 아침 식사로 권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 동생에게 일을 하는데 바쁜 현대인이에요.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권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동물병원을 하면서 어, 왔던 반려주 분께서 너무 얼굴이 안 좋아 보이셔가지고 그분에게 물었더니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권해드렸는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져셔가지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영양 불균형 식생활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단백질은 내가 먹는데 단백질량이 내가 예를 들어서 90g이 필요해요. 그런데 포뮬러 1만 가지고는 먹기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쉐이크를 막 9잔씩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단백질 10g을 더 보충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잔에 19g을 먹을 수가 있고 50kg다고 한다면 이 한 잔을 세 번만 먹어도 다 보충이 되고도 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칼로리 걱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로리 걱정 없이 단백질을 먹을 수 있고 또 이 퍼스널 단백질의 특징은 분리대두 단백뿐만 아니라 농축 유청 단백질이 있는데 이 농축 유청 단백질이라는 것은 유청 아시죠? 그 유청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알파, 베타, 락토 알부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면역 세포에 들어가는 그리고 세포의 건강 이런 여러 가지 대사 기능에 포함되는 아미노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미노산만을 특별히 더 농축해서 만든 것이 농축 유청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단백질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체지방량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 또 모발이 가늘고 손톱이 약하신 분들, 또 그 체중이 이제 너무 이게 저체중이죠. 아이들이 저체중이어서 키가 잘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에게 고기 반찬 대용으로 퍼스널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할 때는 또 다른데요.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영양소들을 보았더니 맨 처음에 사용하는 것이 탄수화물, 우리 혈중에 있는 탄수화물과 사용을 하고 이런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탄수화물을 사용하다가 점점 단백질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보통 에너지를 사용하고 운동을 할 때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은 내가 지방이 많이 태워져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운동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혈중에서 그리고 간에서 먼저 빼서 쓰고 그것이 부족하면 지방에서 뺏어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어, 근육에서 단백질을 먼저 빼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근손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연료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권유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포뮬러 원 스포츠입니다. 24 라인에 예, 스포츠 원이 있는데요. 그 포뮬러 원의 건강한 식사와 같은 점은 단백질 9g과 90칼로리, 17가지 비타민과 무기질은 똑같은데 다른 점이 유단백과 L글루타민 1000mg이 들어있고 칼슘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슘 강화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면서 그리고 L글루타민이 하는 역할인데 준필수 아미노산인데 근육 유지와 신체 대사 필수적인데 예, 이 L글루타민은 운동선수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나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때 그 근섬유를 회복시키는 데 가장 필요하고요. 또 근육을 구성하고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가장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에는 이렇게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스포츠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처럼 허약 체질인 사람은 이 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리빌드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는 유단백질이 25g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유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 원에도 들어있죠. 그런데 이 리빌드 스트렝스에는 25g이 포함이 되어 있어. 이 두 수저만 먹어도 내가 한 끼 식사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유단백질 중에 유청과 카제인이 있어요. 근데 이 유청은 내가 먹었을 때 단백질이 그 즉시로 바로 방출이 되어서 내 근육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공급을 해주는데 이 카제인은 내가 입 속에 들어가서 위산과 만나서 단단하게 바뀌면서 소화를 서서히 시키면서 아미노산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 리빌드 스트렝스를 운동을 하는 선수들, 그다음에 근육 증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또한 우리 몸에 단백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인데요. 우리 피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콜라겐입니다. 그리고 그 콜라겐이 아까 제가 단백질로 했었을 때 단백질의 뼈라고 얘기했었죠. 그 콜라겐이 바로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콜라겐이 없으면 뼈가 굉장히 약해지고요. 골다공증이 생기고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콜라겐인데요. 이 콜라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장기관, 혈액, 잇몸, 치아 잇몸, 손발톱, 힘줄, 관절 모든 곳에 각막에까지도 모두가 콜라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콜라겐 하면 피부만 생각을 하셨죠. 피부 탱탱. 예. 그런데 소화기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뼈. 이 두 가지에서는 우리가 조금 간과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탱탱했던 몸이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아, 내가 콜라겐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방송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대에 비해서 40대가 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서부터 피부, 관절, 혈관, 방광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콜라겐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지 못했었고, 제가 그거를 알게 되면서, 아, 나한테 콜라겐을 내가 먹은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콜라겐을 이렇게 신경 써서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콜라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알게 된 것이었고요. 제가 콜라겐 뷰티 파우더를 그때 제가 콜라겐이 내게 엄청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먹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통을 다 먹기 전에 제가 관절이 아파가지고 걷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거 너무 힘들었댔잖아요. 근데 한 통을 먹기 전에 무릎 관절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15분도 못 걸었는데 1시간 이상을 걸어도 끄떡이 없고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단백질이 이렇게 부족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한테 이렇게, 증상이 개선이 될 정도로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었었나? 이렇게 흡수력이 좋은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고 펩타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5,000mg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때는 이게 얼마큼 들어있는지도 생각지 않고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보통 시중에는 그때 당시에는 2,000mg 이상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도 우리가 가장 많은 콜라겐 함유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광고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2,100mg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콜라겐 뷰티 파우더는 5,000mg이 들어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방송에서 뭐가 나왔냐면 콜라겐만 먹으면 안 되고 비타민이 함유가 되어야지만 콜라겐이 우리 몸에 들어 흡수율이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방송에서.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제품에는 이미 비타민과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6, 비오틴이 함유가 이미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허벌라이프 제품에는 이미 이러한 과학이 적용되어서, 다른 이들이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이게 그 광고로 이렇게 때려주는 그거를 이미, 나는 그것을 적용된 제품을 먹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빨리 변화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키성장애, 건강한 몸매 간식을 위해서 성공한 다이어트, 노후에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백질을 꾸준히 매일매일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호식품으로 이렇게 커피를 먹는데도 단백질을 15g이나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러한 제품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찌글찌글한 그런 얼굴, 팽팽하지 못한 붓고 이런 몸매가 이처럼 활기차고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몸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뀐 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헬스 다녔냐고, 2년은 다녔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고, 어, 저의 건강한 생활 습관에다가 플러스 단백질을 더 섭취를 했고요. 운동을 좀 더 추가를 했더니 이처럼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공의 다이어트 비결,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거였어요. 에너지가 뿜뿜 올라왔었거든요. 저 지금 얼굴이 좀 에너지가 뿜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6년, 7년 전의 모습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벌라이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속에는 단백질이 각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이 제품들을 한 번씩만 먹어도 토탈 92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내 몸에 맞게 섭취하겠어라고 아침 저녁으로 몇 번 먹겠어라고 한다면 단백질을 하루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놀라운 제품들이 있어서 제가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도 그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한 측면일 뿐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빙산의 일가. 그 빙산의 밑에 숨어 있는 거는 보이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비타민과 무기질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적은 미량 영양소예요. 우리 인체의 4%도 안 되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필수라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매일 섭취해야 되는데요. 우리 적게 먹어도 왜 살찔까? 다이어트 하는데 왜 안 될까? 막 이렇게 하는 그 숨은 비결. 그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수용성에는 비타민 B, C가 수용성입니다. 비타민 B군으로는 B1, B2, B3, B5, B6, 7, 9, 12 이렇게
비타민 종류, B군에 해당하는 비타민군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다 녹아요. 이 조리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몸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A, D, E, K입니다. 이러한 영양 성분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녹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같이 섭취했을 때 흡수가 잘 되고요.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몸에 저장은 조금 됩니다. 지용성은.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이 왜 필요하냐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 성장, 그리고 유지를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눈의 건강을,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눈 건강이에요. 그런데 비타민 A는 세포막을 건강하게 하는 것에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와 K는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데 지원을 하는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칼슘 흡수에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타민 K는 또한 혈액 응고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와 E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우리 몸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은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소화를 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타민 B군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들을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에너지로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B군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캠프파이어 갔을 때 불을 피우려고 장작을 산더미 같이 딱 쌓아놨어요. 밤새도록 피우려고. 그런데 불을 붙이려고 딱 봤더니 파이어가 없어요. 우리 성냥개비가 없어요. 그러면 성냥개비가 없으면 불을 붙일 수 있습니까?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장작개비도 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먹었을지라도 비타민 B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네랄은 인체를 구성하고 민체 성장과 유지 등 생리 활성이 필요한 굉장히 필요한 물질인데요. 이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이 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염소, 황, 철, 아연, 구리, 요오드, 셀레늄, 크롬이 있는데요. 칼슘은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 D와 더불어서 뼈와 치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근육 수축 이완에도 필요하고 신경 전달에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을 유지를 하고 우리 잇몸 치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근육 수축 이완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또 DNA 합성, 그러니까 세포 복제에도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면서, 아연은 면역 기능에 있어서 면역 세포를 구성하는 생체 막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포가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거. 그다음에 크롬은 지방 당분 대사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크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크롬이 많이 들어있는 양배추를 좀 많이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외에도 혈청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 당내성 인자를 필수 성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셀레는 유해산소로부터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셀레는. 그래서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항산화 이제 영양소로 비타민 E가 하는데, 그 비타민 E의 몇 배? 셀렌이 비타민 E 절약의 몇 배냐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조금 이따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에도 활성화 역할을 해주고, 이 셀렌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그러면 이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음, 어떤 음식을 먹느냐예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양소들이, 그 구성품들의 영양소 함유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야채만 나는 먹어, 나는 고기만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고루 섭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내 몸에는 다 필요한데 예 골고루 다 들어있는 식품을 먹기가 쉽지 않고 이것들을 다 섭취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비타민군을 다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야채를 3바구니 이상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전에 한 40년 전에 시금치 한 단이 지금의 시금치 4 단보다도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어 예전에 한 40 년, 50년 전에 사과 한 개가 지금의 사과 19 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영양소들이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오염이나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영양소가 굉장히 고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모양만 보기 좋은 식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그냥 식품으로 섭취해서 모두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보충제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이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식품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멀티비타민 무기질 컴플렉스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수용성, 지용성 비타민이 12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질 9 가지가 모두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부성분으로 5 가지 식물 성분이 들어 있는데 레몬밤 잎 추출물, 포도 종자요, 그다음에 생강 추출물, 토마토 색소, 마리골드 꽃 추출물 분말. 이 모든 이 5 가지 이 생물성 물질들은 우리에게 생리 활성 물질들을 공급하면서 화이토케미칼이라고 하죠. 이 화이토케미칼이 굉장히 좋은 점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항산화 역할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증을 잡아 주고 세포에 그 에너지를 내어 주는 그 부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같이 들어 있다는 게 좋은데요. 더 좋은 점은 가성비가 좋다는 것입니다. 한 알에 500 원이 안 돼요. 근데 그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원하시는 분,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하신 분, 또 생체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 탄수화물 지방 대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면 특히 다이어트를 할 때 이 멀티비타민 무기질 컴플렉스를 원래 정량이 하나이지만 그것을 3-4 알을 더 드시게 되면 내가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했을 경우에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기초 에너지 대사량이 확 올라가면서 그 생체 에너지가 올라가고 지방을 찌꺼기를 태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지라도 내 몸에 물이 없다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에서 70%가 물인 거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60에서 70%의 이 물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 충분하다면 우리가 영양소가 잘 신체에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신체를 조직하고 있는 구성 성분이 물이고요. 60에서 70% 영양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잘 시켜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수송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땀을 내서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장기 보호를 하고 윤활유 역할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수분을 제가 잘 섭취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루에 8 잔을 먹는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8 잔이 쪼끔 부족하게 항상 먹었던 것 같아요. 들쑥날쑥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먹을 때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물의 비중들이 있는데요. 제가 물을 어떤 때는 5 컵, 어떤 때는 4 컵도 안 되게 먹고, 어떤 때는 8 컵, 어떤 때는 10 컵 막 이런 식으로 먹었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물을 몇 컵에다가 기준을 잡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먹은 10 컵에다 기준을 맞출 건지 내 몸이, 어 내가 가장 적게 먹은 3 컵에 기준을 맞출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 몸은 항상 항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적게 먹은 물에다가 기준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 요소를 보니까 세포는 물이 90%예요. 그리고 근육은 75%, 혈액은 83%, 뇌는 80%예요. 이렇게 수분이 필요한데 내가 물을 들쑥날쑥 먹는다면 세포가 그 물에 맞춰서 들쑥날쑥 하면 세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물은 세포는 항상 이 수분량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물이 내가 조금 먹게 되면 혈액에 있는 그 물을 수분이 90%인데 혈액 속에 있는 수분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분이 다른 곳에 가장 기급한 곳에 다 보충을 하면 수분량이 감소해요. 그러면 내 피 속에 있는 찌꺼기가 배출이 안 되고 굉장히 증가하게 또 끈적끈적한 상태가 돼서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고 신진대사가 안 되게 되는데 특히 12시간 동안이나 수분을 안 먹어요. 물을 안 먹어. 그러면 혈중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8%가 증가해요. 콜레스테롤은 끈적끈적하고 너무 많아지면 이 내 세포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플라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혈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혈관도 나빠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면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혈압이 높으니까 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분을 갖다 다 써서 혈액 속에 수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수분을 공급해야 돼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물이 부족하면 첫 번째 딱, 아, 갈증, 아, 변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는 첫 번째, 관절에 있는, 활액량에 있는 물을 제일 먼저 갖다 씁니다. 부족하게 되면, 내가 물을 안 먹으면. 두 번째, 어디서 가져다 쓰냐면, 근육에서 가져다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혈액에서 갖다 씁니다. 아까 그 혈액 얘기했죠. 그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어디서 갖다 쓸까요? 대장, 내장, 변비가 그때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분이 변비가 나왔을 때는 이미 내 몸에는 고갈 상태예요. 그리고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일어나기 전에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 부족이 일어나면 여기에 피부노화, 소화불량, 변비, 제가 말하는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혈관에 있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 소화를 시킬 때 어떻게 해요? 소화액이 나와야 되는데 수분이 없어요. 나올 소화액에 수분이 없어요. 그러면 소화액도 안 나오겠죠? 소화 안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만성 피로, 에너지 대사가 전혀 안 되는데 예, 피부도 쪼글쪼글해져요. 말린 사과 아시죠? 그 말린 사과가 아니라 대추를 얘기하면 대추가 탱탱했는데 말리면 어때요? 쪼글쪼글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분을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수분 부족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뭐냐면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뇌는 생각 안 하셨죠. 뇌 속에 뇌도 수분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 뇌가 체액의 농도가 4%가 감소하면 뇌의 인지 기능이 20에서 30%가 감소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짜증이 나고 두통이 옵니다. 우리는 두통하면 왜 내가 머리가 아프지? 스트레스인가? 이거 생각을 먼저 하는데요. 두통은 첫 번째 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분 공급을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8컵 이상 꼭 마셔야 되는데요. 이 물에 대해서 내가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물량과 어른이 요구하는 물량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어린아이일 때는 물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우유를 먹고 모든 음식이 물로 구성되어서 다 먹고 세포에 탱탱하게 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잘 안 먹어요. 물을 계속 안 먹다 보니까 세포가 어떻게 하냐면 아, 우리 주인이 물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먹는구나. 라고 해서 60%에 해당하는 물로 구성되어서 항상성이 유지가 돼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안 먹으면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몸이 푸석푸석해요. 50%밖에 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이가 먹을수록 물을 많이 먹으면 탱탱한 물오른 나무처럼 활력이 있고 유연성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나이가 적으니까 물 조금만 먹어도 돼가 아니라 물을 더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 부족에 따른 신체 변화는 2, 3%가 부족했을 때에 이렇게 갈증이 나타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 3%가 나타나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벌써 생겼다. 그런데 우리 몸은 뭘로 나타난다? 갈증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갈증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소변량이 감소한 걸 느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왜? 이미 이 갈증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 뇌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가 되면 혼수 상태인데 그거는 이미 뇌 기능이 작용을 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분량이 부족하게 되면 사망의 위험에 빠지는데 우리는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까지 가는데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량은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맹물 먹기 너무 힘들잖아요. 물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 차를 마시는데, 우리 그래서 보리차 뭐 이런 거 막 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 차를 마실 때 이왕이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력을 증진시키고 황산화 효과까지 있으면서 수분 보충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물을 먹는데 고통 없이, 아, 괜찮아. 물이 자꾸자꾸 당겨. 이렇게 하면서 먹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저는 허브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허브티에는 7가지 허브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히비스커스라고 우리가 다이어트의 가장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체지방 감소와 지방 흡수를 하면서 노화 방지까지 한다는 거예요. 또 카다몬은 피로회복과 소화기 건강, 그러니까 차를 마셨는데 소화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지방 분해와 신진대사를 좋게 해주는 레몬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체내 지방을 감소해주는 오렌지 페코. 또 머리를 맑게 해줘요. 차를 마셨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맑아져? 소화기가 좋아지고 소변이 너무 잘 나와. 라고 얘기하는 말바시 베스티스. 그리고 우리 녹차는 항암 효과에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도 촉진해주고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인 녹차가 들어있고 또 천연 광장제라고 하는 과라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두통을 완화시켜주는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있다면 그리고 이 속에 다 이런 이로운 성분만 들어있고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가 다 배출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저는 이거를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브티를 드시게 되면 우리가 물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물량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체중 25kg당 1리터예요. 그러면 내가 50kg다. 그러면 2리터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내가 혈류순환이나 내가 좀 노폐물이 원활하게 되기를 원해.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리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양이 몇 리터예요? 하루에 필요로 하는 양은 3리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리터의 기준을 맞춰서 80kg인데 2리터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80kg면 몇 리터입니까? 3.5리터. 그리고 내가 체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겠어. 그러면 더 플러스 1리터 이상을 할 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브티 농도도 내가 이게 허브티를 먹을 때 꼭 어떤 정량 꼭 그만큼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방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과하게 먹어서 그러면 진하게 해서 한 잔 드시면 그게 소화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허브티를 먹었을 때 조금 불편해 라고 할 때는 굉장히 연하게 해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허브티를 해서 먹었을 경우는 물 마시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일반 물을 먹었을 때는 내가 위에 들어갔을 때 일반 물도 그 폐하 농도라는 게 있어요. 수치가 있는데 그거가 위에 들어갔을 때 그 농도가 맞추어져야지만 인체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농도가 맞춰지지 않고 내 체액이 다시 나왔다가 다시 흡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됩니다. 일반 물을 먹었을 때는. 그런데 허브티는 그거가 과학적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그냥 흡수가 쑥 될 수 있는 상태로 되어지기 때문에 허브티는 연하게 해서 먹을지라도 내가 물을 먹을 때 흡수하는 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옅은 농도로 해서 물을 먹는 데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과 수분 보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동을 했을 때는 이처럼 열 발생이 15배에서 20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땀 발생을 하면서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탈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때 근육과 간 글리코겐 소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당 성분도 좀 들어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피로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수분 공급과 전해질 공급이 필요한데 이때 CR7 드라이브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력 증진을 위해서 포도당, 자당, 말토덱스트린이 들어있어요. 지구력 증진이라는 것은 에너지죠. 그리고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은 수분을 계속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수분 섭취에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운동을 할 때 근육 수축 이완에 굉장히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1과 B12는 정상적인 대사,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 기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운동을 즐기시는 분, 그리고 빠르게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신 분에게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추천을 하는 거는 그 허약한 어르신, 예, 그리고 음식물을 잘 드시지 못하실 정도로 몸이 아프신 분, 이런 분들에게는 CR7 드라이브를 드리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수가 돼서 에너지가 보충이 되면서 그 정상적인 대사를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 CR7 드라이브를 먹고 기운이 회복됐을 때 회복이 되면서 쉐이크를 같이 드시게 되면 빠른 회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물은 소화, 영양소 세포로 운반을 하고 노폐물 배출, 체온 조절, 이렇게 관절이나 장기 조직을 윤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에게도 이 허브티를 마시면서 피곤하지 않고 에너지가 증진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음료들 있잖아요. 어, 에너지 음료, 뭐, 커피, 아니면은 과일 음료, 아니면은 맥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음료가 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그게 물로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물을 더 사용해서,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물을 빼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내보내줘야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는 이 건강한 물을 드셔야 되는데 그게 수분 보충을 위해서 허브티를 추천하고 CR7 드라이브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같은 걸 먹고도 누구는 활력이 있고 다른 누구는 여전히 피곤하다면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굉장히 건강한 식단을 제가 유지했었어요. 근 한 20년 이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했고, 그래서 저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게, 날마다 부족한 만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이 아닌 부족한 양을 계속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했고, 수분이 부족했고, 예, 운동이,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운동이 아닌, 적정량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이 아닌 부족한 양만큼만 늘 계속해서 지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제가 갱년기와 또 단백질 부족,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근감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제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처럼 최적의 영양 공급, 세포과학을 만나게 되면서 1대1 맞춤 영양이죠. 수분,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 파이토 뉴트리언트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족분을 넣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건강을 잃었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띵띵 붓고 에너지 없고 활력이 없던 사람이 이처럼 예쁘고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진 영양 식사가 슈퍼푸드다. 우리가 슈퍼푸드 하면 뭐 블루베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을 해요. 그러나 그 한 가지만으로는 내 몸의 슈퍼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지게 영양이 들어왔을 때에 그게 바로 나에게는 슈퍼푸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건강한 습관. 저도 예전에 굉장히 건강한 습관이었어요. 그러나 그 균형진 영양이 들어가 있는 오늘의 건강한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동안의 영양 습관이 어땠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지금 나는 거기에 맞추어서 건강한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습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어, 다음 시간에 또 지방과 이제 건강한 지방이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